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4차선 국도변에 있는 대지의 가치 분석입니다. 질문: 지목은 대인 대지에 건축물 대장에 없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의 진입 통로는 4차선 도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가 확장 시행 중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진입 통로는 타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완충록지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만약 현 주택을 멸실하고 근생을 신축한다면 그 건축물의 진입로가 4차선 도로에 접속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치 분석이니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이 1938년에 신축됐다가 1996년에 이기 된 곳으로 건축물 대장을 이기됐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증개축이 된 건물입니다. 1938년에 신축됐던 것이 이제 1996년 이후에 증개축된 건물이 가운데 있는 건물이고요. 오른쪽은 본인 소유의 밭인데 일시 전용해서 건축자재가 있고, 왼쪽은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 있는데 이 1997년에 신축됐다가 2015년에 증축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진입로가 타인 소유입니다. 왼쪽 건물하고 같은 소유다 이거죠. 그런데 그 대지에 1938년에 신축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용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왼쪽의 건물이 97년에 신축되고 2015년에 증축되면서도 4m 이상의 도로가 계속해서 유지됐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80년 이상 유지된 곳이잖아요. 그럼 이건 사용 권한이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변: 이 대지에 근생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택을 멸실하고 거기다 근생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되죠. 먼저 도시관리계획으로 규정된 각종 제한사항,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각종 제한사항과 또 새로 짓게 되는 근생 건축물의 접도 의무가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 및 현장 확인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4차선 도로 확장을 확인하면서 사실은 이 진입로가 없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4차선 도로 확장 공사 이전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차선 공사의 사업계획이 실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돼 있는지 공부나 지적도나 도시계획 도면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이 4차선 도로를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시행처나 또는 시공사로부터 시공계획 도면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차선 도로를 개설해 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통로를 막을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국가나 지자체를 막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공계획 도면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통로를 만들어 놨을 거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그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통로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할 건지, 새로운 건축허가가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청에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청의 민원처리법에 의한 사전심사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 건축신고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다음 순서로 건축허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이 대지의 가치를 확인하면 안전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도로, 4차선 도로 확장 등 공익사업은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협의 매수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시설 도로, 자, 그림에 보면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확장 공사하는 설계도면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307대라고 하는 것이 단독주택 부지고, 그리고 그 밑에 근생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건물인데
그 대지가, 밑에 근생건물 대지가 절반 정도는 사실은 수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다가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도를 낮췄다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지, 단독주택 대지는 출입로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완충록지를 지정을 하면서도 실제 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만 낮춰놨다 그 말입니다. 원래 4차선 도로 경계에는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자동차나 출입이 직접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를 낮춰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언제 인정 고시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인정되고 고시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통로를 막을 권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현재 4차선 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곳은 2020년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확장으로 인한 기존 대지의 진입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이미 시행처가 결정했을 거라는 겁니다. 확정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대지의 기존 통행로는 사유로서 앞집의 근생건물 대지 일부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진입 통로는 사유로서 현재 완충록지로 지정됐는데, 완충록지 지정 이전의 도로 등 통행로는 시행처가 이면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소유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건축 허가에서 접도 의무 충족 여부에 대해서 건축가와 공원녹지과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도면에 보면 기존의 통행로 바로 옆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그럼 버스 승강장이 있으면 통행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과나 또 그리고 완충녹지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도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건축과는 해당 실과 의견을 듣지 않고는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2020년에 보상된 그 사업계획을 좀 보고 사업계획에 대한 도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도면을 봤더니 보도를 낮춰놨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완충록지의 높이를, 보도의 높이를 낮춰서 통행할 수 있도록은 해놨으나, 이 완충록지의 성격을 보면 완충록지란 원래 대로등을 개설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소음, 공해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원녹지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이 완충녹지는 지정 후 건축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법 38조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충녹지 지정 이전의 통행로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공사 또는 시행처가 어떤 식으로든 이 통로를 막으면 안 되는 건데 보도를 낮춰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행처는 이미 기존 도로 통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보도를 낮춰주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될 때 통행로를 완전하게 처리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헌법 23조 3항에 의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처리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그 통행로 처리 도면을 지금 확보해서 건축허가의 사전 심사 또는 사전 결정에 활용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다 돼서 보도 낮춰주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건축허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또 낭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유권 해석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 이용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녹지법이에요. 이때 도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따른 도로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축법도로 지정하지 않고도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해석해서 허가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정되고 있는 이 사건 진입 도로는 이미 완충록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므로 원고가 완충록지 안에 별도로 진입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완충록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저명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대법원은 유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충록지 지정 전에부터 있었던 진입도로는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시공하는 데서 만들어 줘야 되고 4차선 공단을 시공하는 데서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저명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현재 이 주택의 통행로는 너비 4m 이상입니다. 앞서 그림에서 봤죠. 4m 이상이지만 소유가 타인입니다. 개인이죠. 그래서 그 소유자가 이 통행로를 막을 수 있다거나 또는 허가청이 사용락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통행로가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막다른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 지정이 됐다면 사용락이 필요 없다고 허가청은 말하겠으나 2조 1항 11호에 있는 막다른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가청 또는 그 소유자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겁니다. 허가청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락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토지 소유자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통행로는 사유이지만 이미 뒷집의 주택의 진입로로 80여 년 또는 정개축된 후 20년 이상 사용돼서 이미 통행지역권이 성립했을 것이므로 대법원 9.1-468 판례를 보시면 통행지역권에 대한 설명이 있고 다른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 통로가 76년 2월 1일 이전에 개설됐다면 법에 의한 이미 건축법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용락이 필요 없다고 해석해야 될 것이고, 또 허가청도 수십 년 전에 두 차례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1938년과 1996년에 했기 때문에 이건 이미 건축법 도로인 것이죠. 그 자세한 근거는 앞 근생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현황도면을 보면 건축물대장에 현황도면이 붙죠. 현황도면은 배치도가 있습니다. 배치도에 보면 기존의 통행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도면을 당시 건축사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로를 사실상 통로로 인정하였을 것이므로 허가청도 사용락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하나 보겠습니다.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도록 한 규정은 19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고, 개정부 측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2조 1항 11호 나목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공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단순히 도로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가 요건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넷째, 이 대지에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1996년 개축 대장이 아니라 그 이전의 구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8년에 신축된 건축물을 1996년에 이기하면서 어떤 시기인가는 모르지만 정확히 아직 검토는 안 해봤으니까 그 대장이 있지 지금 현재처럼 정개축된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보이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었다면 지난 30여 년 동안 허가청이 철거명령 또는 양성화 조치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이지만 대표적인 것이 1992년부터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옥대장이 건축물대장으로 합해지면서 당시 2기 기준에 맞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물대장으로 옮기는데 뭐 불법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옮겨 적는 기준에 맞지 못해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또는 개축 당시, 그러니까 96년 이후에 개축 당시 법령의 미비로 본인의 신청이 없어 허가 후 준공 및 사용 승인 또는 대장 미기재 미등기가 되었을 것이고, 개축이었으므로 누락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개축을 하거나 또는 근생 건축물로 허가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물론 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나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당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6월 1일 날 제정되고 시행된 부칙 3조에 보면 시장 등은 2002년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92년부터 10년 동안 기존 건축물의 공부,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옥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합하는 그 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기를 마친 기존 건축물 공부는 2기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기를 못했다면 그 대장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고 2기가 되었다면 없어졌을 수 있겠죠. 이제 4조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건축물 대장.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 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했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거나 또는 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물은 이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 5번째, 새로 개설될 4차선 확장 도로에 직접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연결될 것인지와 그 통행로로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처리법에 의한 사전심사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 건축신고 등을 통해서 사전에 확인해야 할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든 기존의 건축물 통행로는 막히지 않을 것이나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이미 완충록지로 지정된 곳을 건축물 진입로로 사용함에 있어 건축가와 공원녹지가 그리고 도시가의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건축법 도로 지정을 위하여 사용로에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건축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10조를 보겠습니다. 건축법 10조에는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그랬으니까 건축 허가나 신고 전에 사전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1항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관계법령, 뭐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뭐 이런 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도 민원처리법에 의한 심사를 받거나 또 사전 결정을 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직접 넣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전 결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건축물 대장이 현재 건축물이 아닌 옛날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이 있어서 얼핏 지금 불법 건축물로 보이고 접도 의무를 이행할 진입로가 타인 소유이며,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도 없어서 불법 건축물로 보이고 진입로도 내 땅이 아니어서 가치가 없는 땅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완충록지로 지정돼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맹지로 볼 수 있고 맹지가 되면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완충록지를 만드는 목적이 4차선 국도를 개설하면서 주거지역과 완충록지를 통해서 큰 도로에 대로에 소음, 공해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원래 있었던 통로는 도로를 만들면서 완충록지를 만들어도 원래 있었던 통로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공사 시행하는 시행처는 그리고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행처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로는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기존에 건축물이 있고 또 기존에 농업용 농로가 있다면 그 도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존주택 소유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주택 소유자는 세 가지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내가 건축물 대장도 없고 진입로도 남은 땅이고 또 그 진입로에도 완충녹지가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지정이 되면 녹지 전용 허가가 못 받기 때문에 이거 맹지가 아니냐라고 걱정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주 건축 허가에서 각 실과 건축과 도로과 도시과 공원녹지과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미리 민원처리법에 의한 사전 심사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전 결정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나 신고 등으로 건축 가능 여부, 건축에 증개축을 했을 때, 지금 개축을 했을 때 거기에 진입로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문서로 확인을 해두면 내 땅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현재 이 대지의 객관적 가치에 진입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차분히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확인해 가면 될 것입니다.